이게 정부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떳떳하지 못한 대통령 필요 없거든요. 아니 공적인 일을 하고 국가의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대한민국 국민들 다 당당하시잖아요. 저도 좀 당당하게 살거든요. 그렇죠. 할 말도 하고. 네. 아니 뭐 범죄 저지르면 뭐 그 죄가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대한민국 시스템 아닙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길래 저렇게 떳떳하지 못한 태도들을 보이고 있고 네. 또 심지어 거짓말을 지금 너무 많이 한 게 들통이 나고 있어요. 닉슨 대통령도 거짓말 때문에 하야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의 진퇴를 묻고 있다. 저 그렇게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전광판 안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안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전광판을 안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전광판 보면 뭐 합니까? 매일 떨어지는 거고 매일 최저치 갱신하는데 그냥 안 봐도 비디오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드덕 상황이다. 가장 국가가 지금 어려운 위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전 들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 제가 호를 꼭 하나 붙여드렸습니다. 뭐 박사 김건희 있지만 그거 다 필요 없고 저는 삼적 김건희 선생으로 삼적? 제가 삼적. 예. 뭐가 삼적이냐면은 첫 번째 주가 조작은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주가를 조작하면은 자본시장, 시장 경제의 적이에요. 이거 헌법가치 위반입니다. 그리고 뇌물 받거나 공천에 개입하거나 그러니까 뇌물 받거나 공천 개입했는데 수사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네. 이거 법치주의 농단입니다. 법치주의의 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천에 개입하고 정당 민주주의 파괴한다? 이거 민주주의의 적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자본시장 경제가 대한민국 헌법의 골간입니다. 헌법도 120조문이 130조문이 있지만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얘기한 민주주의, 자본시장,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파괴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용납합니까? 그 이러고도 용납해 달라고요? 그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거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이 나라를 뭐 김대남 같은 사람 서울보증보험 감사로 김대남만 꽂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꽂혔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밭을 다 헤집어 놓고 뒤집어 놓고 농사진 거 다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책임 안 지고 저러고 다닌다?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삼적 김건희 선생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있고 저는 이 책임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본인이 저지른 짓은 이 책임질 거 각오하고 저지른 거 아닙니까? 안 들키면 넘어가지만 들키면 책임질 거 각오하고 한 거죠.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나라를 정말 쑥대밭으로 우리가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나왔던 내로남불 그런 문제들 그리고 공정과 상식 이것에 대한 배반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다면서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 게 윤석열 정부인데 여기서는 공정과 상식은커녕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마저도 토대를 허물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예요. 헌법 파괴 정부고요. 그러니까요. 위헌 정당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위헌 정당 국민의힘이고 헌법 파괴 정부긴 이제 그 우리 신 변호사님의 분석이 그런 건데 그에 대해서 너무 안 뜨거운 거죠. 물론 이제 그 저작거리의 민심은 매우 뜨겁고 뭐 이미 포기했어라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확 역동적으로 그 뭐 정권 교체를 위한 시그널은 안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저도 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비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의혹과 비위가 이미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너무 많아서 이 상황에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감이 그리고 원체 떨어져서 큰 저항감이 안 들게 이미 만들어버려서 불이 붙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정부가 본인들의 방패막으로 유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 많은 실정, 너무 큰 이런 범죄 의혹들 그리고 교체에 널려 있다 보니까 아유 또 나왔어. 아유 이 정도로 머물게 돼 버렸다. 근데 이걸 그대로 저는 국민들이 두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박근혜 탄핵 얘기하시니까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네. 결국 대통령을 뽑는 것도 여론이고 이제 선거지만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거는 훨씬 어렵거든요. 왜냐면 거의 전 국민의 한 85% 이상이 컨센서스가 생겨야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핵심은 여론이라고 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2016년도 아닙니까? 그때 우리 장윤성 기자님 열일하셨고 맹활약 하셨는데 저는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상황과 환경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검찰에 의존한 미완성의 탄핵을 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검찰과 레거시 언론의 승리예요. 그 둘이 권력을 다 차지해버린 게 윤석열 시대까지 온 거고 언론과 권력의 결탁을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저는 완성형 탄핵을 가야 된다고 봐요. 완성형 탄핵은 뭐냐? 검찰에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검도 보조적으로 써야지 어떤 특검에서 영웅적인 특검이 나와가지고 또 이 난리를 치는 거 저는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번에는 핵심은 뭐냐? 여론 형성의 과정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레거시 언론을 통해서 하나가 땅 뜨면 다 놀래가지고 다 거리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 유튜브라는 게 무서워서 레거시 언론 안 보잖아요. 다 유튜브로 넘어와가지고 여론 형성이 너무나도 신속하고 아주 정밀하게 아주 확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론 형성의 과정이 그때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 유튜브를 매개로 해서 이제는 완성형의 탄핵을 하면 검찰 관료 권력과 레거시 언론 권력이 물러나고 이 자리를 저는 시민사회가 좀 대체할 거라고 봐요. 이게 저는 국민주권의 회복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완성형 탄핵으로 지금 이번에는 가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와 더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데 그때 이루어졌던 촛불 들고 우르르 나가서 하는 그런 게 필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정보의 광장, 여론의 광장에 나와야 참여하고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도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의견 개진하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전 이 여론의 형성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전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을 완성형 탄핵으로 전 이번에 끝장내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떨어져서 17,962명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에 앞서서 저희가 19,000. 오늘 2만 찍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조금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힘을 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김종인 위원장과 명태균 씨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취재해보면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씨한테 일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그런 주장도 합니다. 아니 김종인 매직 사실은 내가 한 거야.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나한테 오세훈 서울시장 만들어 이준석 당대표 만들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보수의 정치를 좀 새롭게 판을 바꿔보자라는 게 저 김종인 위원장의 미션이었다. 그래서 나 열심히 했다. 근데 이제 자기를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다. 그래서 상중 이런 거 올리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명태균 씨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저희가 재판이면 거짓말을 누군가는 합니다. 여러 당사자가 있을 때. 그럼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동인을 보는 거예요. 거짓말할 필요성이 누구한테 더 큰가. 김종인 위원장이 더 정치적으로 거물이라 할 수 있죠. 명태균 씨에 비해서는. 본인이 명태균이란 사람한테 이렇게 조력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국면에서 알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나 아닌데 나 정말 연결고리도 탄탄하고 나한테 이러저러하게 막 시키기도 했는데 라고 얘기할 때 그 말만 있으면 믿기 어렵죠.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제3자도 등판하잖아요. 이를테면 뉴스토마토 보도에서 그 함성득 교수인가요? 그 사람이 명태균이 지표를 갖고 오면 그 판을 짜는 건 김종인이었다. 제3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남과 관련해서도 김종인 위원장 처음에 사실상 거짓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만나지도 않고 어쩌고 했다라고 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김영선 공천카드는 개혁신당에서 그런 사람을 비례 줄 수도 없었다고 하지만 그 금태섭 의원 개소식 날 2층에 가서 의논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최소한 왜냐하면 그때 돈이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요. 20몇 억이. 김영선 의원이 바로 현역으로서 들어오면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지원금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근데 아니다. 이미 뭔가 거짓말을 이런 인상을 주긴 전 충분했고 뭘 감추려고 한 것일까? 이제 그 부분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명태균과 관련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참 신기한데 대부분들은 거짓말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한 80%.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 거짓말하다가 들켰죠. 김종인 위원장은 거짓말을 지금 한두 개 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9월 30일자 MBC 보도에 따르면은 명태균이 다리 놓은 거 맞습니까? 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헛소리다라고 일축을 해요. 맞아요. 이분 스타일대로 전 어떻게 했을지 그려져요.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냥 끝내버렸을 텐데 과연 이게 헛소리냐? 열흘이 지나니까 10월 9일 한겨레 보도에 김종인 위원장 단독 보도가 나가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본인의 말입니다. 명태균이 다리를 놨다는 거예요. 인정을 했죠. 열흘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